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고 뭐 옆집 아저씨를 닮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얼굴도 닮고 키도 닮고 성격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별걸 다 닮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의 굴절 이상, 그러니까 근시, 난시, 원시는 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발현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DNA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 원시, 원시는 원래 대부분의 아이가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아주 심한 정도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유전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난시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근시인 아이들은 어릴 때는 발현이 안 되다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근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근시인 부모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근시가 있으면 애가 근시일 확률이 거의 60% 정도 보고요. 두 분 다 눈이 나쁘다고 하면 아이가 거의 100% 눈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근데 그 근시가 발현되는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이 되기는 하니까 일단 두 분이 다 눈이 나쁘다고 하면 아이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근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혹시 뭐 너무 심각한 근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과 20년, 뭐 10년 전만 해도 근시가 생겨도 진행을 막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아트로핀 점안 치료라든지 뭐 드림렌즈 같은 걸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굉장히 많이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중에 특히 한 분이라도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가 있으면 어린 나이부터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하면서 근시가 시작되면 빠르게 대응해서 억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나중에 최종 시력이 부모님 세대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둔 입장에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안경 씌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 어린 나이에 안경 정말 안 씌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특히 그럴 때는 안경을 최대한 안 씌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안경을 꼭 씌워야 되는 그 기준이 있고 안 씌우고 지켜봐도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일반 분들, 그러니까 의학적인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아는 시력하고 안과 의사가 생각하는 처방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안과 의사는 시력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안경 도수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디옵터라고 해서 안경 도수를 디옵터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일단 0에서 시작해서 눈이 좋다는 사람은 0입니다. 그냥 그 디옵터 단위가 0디옵터인 거죠. 근데 그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원시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 원시는 플러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플러스 1이다,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시는 플러스 3디옵터 정도까지는 처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심각한 난시가 동반돼서 난시가 뭐 2.5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한쪽만 심한 원시가 있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애한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씌워요. 그 이유가 한쪽만 심각한 원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거나 뭐 아주 심한 원시가 있으면 애가 자라면서 그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만 10세까지인데 정확한 초점이 눈 뒤에 맺혀지질 않으니까 애가 시력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약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시가 잘 동반되는 굴절 이상은 심각한 부동시, 양쪽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심한 고도난시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플러스 4, 5 정도의 심한 원시를 갖고 태어난 경우에는 비교적 약시가 잘 생기는 편이고, 아주 드물게 5살밖에 안 됐는데 근시가 심하게 발현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원래는 학교 들어갈 무렵에 보통 근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과 학교 들어갈 무렵의 안경 처방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만으로 5살밖에 안 됐는데 근시인데 안경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는 대략 마이너스 2디옵터부터는 안경 처방을 합니다. 마이너스 2디옵터부터는 안경 처방을 해서 아이가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고, 다행스러운 건 아주 심각한 고도 근시가 아니면 근시는 사실
원시나 난시에 비해서 약시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급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3월이면은 학교 들어가는데 2월 달에 왔는데 마이너스 1디옵터다. 그러면 얘는 안경 처방을 합니다. 근데 더 어린 동생, 그 동생이 2년 뒤에 학교 가는데 마이너스 2디옵터다. 얘는 처방을 안 하고 조금 지켜볼 수 있어요. 시력 발달만 잘 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과의사가 처방하는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학교 들어간 아이는 마이너스 1디옵터부터 안경 처방을 시작하고요. 그럼 아이 시력이 대략 인상 쓰지 않고 편하게 봤을 때 0.4, 0.5 정도의 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안과의사들도 요즘에 안경점도 그렇고 나이가 좀 많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15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안경을 처방할 때 안경 도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처방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덜 나빠지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소아 안경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의 안경 처방은 아이의 도수에 특히 근시인 경우, 원시는 아닙니다. 근시인 경우는 아이의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안경을 맞춰줘야지 뭐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빼서 처방해 주는 게 오히려 근시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안경을 써야 되는 도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씌우지 않았을 때도 오히려 근시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과 의사들은 자기 아이들 안경 처방할 때 도수 딱 맞춰 씌우고 안경 안 씌우고 다니고 그런 거 안 합니다.